여러분, 아이파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한때 정말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이 브랜드를 만든 HDC 그룹이 정말 큰 사고들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이 깊은 상처를 딛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HDC 그룹의 속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HDC가 1976년에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에서 시작해서 정몽규 회장이 1999년에 독립을 시켰죠. 그리고 2018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건설을 중심으로 하면서 화학, 유통, 호텔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복합그룹인데요. 이 기업이 걸어온 길, 또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몽규 회장 하면 또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대중들에게도 이름이 꽤 익숙하죠. 네, 그렇죠. 아이파크 브랜드는 2001년에 나왔고요. 그럼 HDC 그룹의 사업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HDC는 이제 그룹 전체를 조율하는 지주회사 역할이고요. 실제 사업은 자회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역시 건설 쪽이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그룹 전체 기여도를 보면 여기가 한 72.6%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이죠. 시국 능력평가 순위도 9위고요. 대형 건설사입니다. 70%가 넘는다니 정말 비중이 크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자동차 내외 장재에 쓰이는 복합 PP 소재, 이걸로 국내 1위인 HDC 현대 EP가 있고요. 화학 부문인데 여기 기여도도 한 16.2% 정도 됩니다. 화학 쪽도 꽤 하는군요. 네. 그리고 용산 아이파크몰 같은 유통사업도 있고 1.6%, 또 스마트홈 기술을 다루는 HDC 랩스, 심지어는 피아노 만드는 HDC 영창까지 생각보다 꽤 다양합니다. 정말 건설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기 이후에 최근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나요? 네, 일단 핵심 자회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2025년 상반기 실적만 보면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어요. 와, 40%요? 네, 특히 그 도시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벌써 2조 8천억 원을 넘겼다고 하니까 이 본업 경쟁력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수주가 많이 늘었군요. 네, 그리고 아이파크 브랜드도 프리미엄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좀 단장을 했고요. 실적이 회복세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 2021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두 건의 큰 사고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분이나 돌아가셨고 또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 여파가 아직도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두 사고는 정말 HDC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죠. 원인을 보면 부실한 관리 감독, 또 원칙을 무시한 시공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기업 이미지하고 신뢰도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미지 실추에서 그친 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었죠. 맞아요. 그 처분이 있었죠. 네, 지금은 집행정지 상태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를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이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인지 주가도 영 힘을 못 쓰는 모양이군요. 2025년 8월 현재 연초보다 한 15% 정도 하락했다고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가치 지표는 아주 낮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PER이 7.3배라는 건 쉽게 말해서 HDC가 1년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한 7.3배 수준이라는 의미고요. PBR은 0.44배인데 이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0.44배요? 와. 네, 이게 동종업계 평균 PER이 거의 30배 가까이 되고 PBR도 보통 1배가 넘는 걸 생각하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그냥 사고 리스크를 반영한 걸 넘어서 어쩌면 시장이 HDC의 그 브랜드 신뢰 회복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업계 평균하고 비교하니까 정말 그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 때문일까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HDC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20년 넘게 쌓아온 아이파크라는 브랜드 인지도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나 유통 같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또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약점은 정말 치명적이죠. 안전사고로 인한 신뢰도 추락,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영업정지 소송 리스크, 또 여전히 건설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약점입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회 요인이라면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도시정비 사업이 늘어나는 것, 또 잠재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요즘 중요해지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기회들이 있군요. 하지만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이게 여전히 가장 큰 위협이고요. 건설업계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같은 것들도 무시할 수 없죠. 결국은 다시는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그 전제가 정말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HDC는 그럼 어떤 미래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안전 경영 시스템 강화입니다. 그 비임 같은 디지털 설계 기술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같은 데 집중하고 있고요. 네, 기술 도입이 중요하겠네요. 네,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나 스마트 시티 같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좀 주춤했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중심의 해외 사업 재개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과 신사업, 해외 진출, 여러 가지를 모색 중이군요. 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HDC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었지만 그래도 핵심 사업인 건설 부문에서는 회복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업정지 소송 결과나 혹시 또 다른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약간은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회복이냐 추가 하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실적 개선과 안전 경영 강화 노력만으로 이 기업이 과연 시장의 완전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HDC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이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일 뿐이고요.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